네. 자, 닭고기 마니커로 또 요즘 몸짱 많이들 준비하실 텐데 이게 편의점에서 내고 이제 가슴살 한 번씩 사잖아요. 네. 비싸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가끔 이렇게 그 편의점 전용 뭐 PB 상품 조금 싼데 네. 뭐 그래도 어디 동원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하나에 4,000원, 4,500원 막 그래. 한 가슴살 한쪽에. 요만한 거 하나에. 네. 네. 와,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니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집에 쟁여놓고 사실 수 있게 네. 가격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한번 사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량용 충전기 있으시죠? 충전기요? 차량 이렇게 저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아, 충전기 다 있죠. 있죠? 예. 그 거치대. 그냥 잭을 꽂으세요? 저는 그냥 꽂고 있습니다. 잭으로? 네. 아, 거치대는 없으시구나. 예. 저랑 원 플러스 원 같이 하나 하실래요? 근데 그 거치대가 요즘에 차들이 네. 그걸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붙이는 건가요? 붙이는 거? 예. 아, 유리에? 유리에 네. 부착식. 예, 흡착식. 아니, 밑에가. 예, 예. 네, 아, 네. 흡착식이에요. 네. 아, 그러면 좀 괜찮겠네요. 왜요? 뺐다 꼈다 하면 되니까. 네. 왜요? 예전에는 환풍기에다 많이 꼽았잖아요. 아, 환풍기? 아, 네, 아, 네. 그잘 요즘 떨어져. 차는 뭐 제 차만 그런지 모르는데 환풍기에 꼽지 못하게 그렇게 아, 되어 있어요. 환풍기 구멍이? 그래요? 맞아, 예전에.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차들이 네. 그 차에 맞게 거치대를 또 만들어서 팔고 이러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그- 요즘은 그런 게좀 있어요. 새로 나온 차들은 아예 휴대폰 충전하는 데크가 있기도 해요. 데커 있죠. 예. 그러니까 신차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지. 그건 충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 다닐 때는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네.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휴. 뭐 결국 갑자기 대답은 안 하시네요. 의욕이 확 줄어드네. 아니 유리 흡착기니까 그거는 한번 저도 나가서 붙여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와, 원 플러스 원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아, 누가 하나 엮어갖고 같이 좀 사보려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도움이 안 주시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한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죠. 예,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의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연준이 FOMC 회의를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하나도. 네, 그냥 전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중에 뭐 강밥 정도 시작을 해서 강중에 좀 오르는 듯 하긴 했는데 네. 이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약간 매파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지금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래도 뭐 오늘 제 시간 끝나고 나서 설명을 뭐 자세히 하겠지만 저는 이제 주요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는 동결했고요. GDP 성장률은 1.7%에서 1.4%로 하향 전망으로 내렸습니다. 실업률은 4.4%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근원 PCE는 2.8%에서 3.1%로 상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태그잖아요.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게 판단을 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 지수에서 글로벌 다른 시장 대비 주요 시장 대비 수익률은 낮지만 굉장히 견조하다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인데 올해 점도표는 2회 인하할 것으로 지난 3월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의 점도표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무슨 표현이냐면요. 네. 내년도에 올해는 한두 번 정도 하고 내년에 한 100bp 정도 내릴 거다. 한 4차례 정도 할 거라는 게 원래 기존의 점도표였는데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한 번. 굉장히 긴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사실 하고 있지만, 야, 이거 그거 말고 다른 걱정을 뭘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건 좀 이따 한번 질문을 해보셔갖고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부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생각보다 너무나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시장이 반응을 안 했다는 건 그 네. 정도까지 다 시장에서는 약간 감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있을 뭐 감세 정책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물가나 아니면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올해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뭐 우려가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연준 위원들은 네. 향후에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의 상황이 좀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됐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오르다가 종가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 그냥 네.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들도 뭐 크게 등락이 있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코인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코인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영향을 주었고요. 금융주들이 상승했고요. 결제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서클 인터넷이 33.8% 올랐는데 199.5달러가 됐거든요. 제가 서클 인터넷 상장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언제냐면 얼마 전입니다.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날 공모가가 31달러였습니다. 와. 6월 5일 날인데 지금 오늘 6월 19일이잖아요. 지금 7배 올랐어요. 7배.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는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7배가 올랐다고요? 네, 상장하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날짜가 6월 5일 날 상장했다는 거예요. 6월 5일 날. 코인베이스도 한 16.3%가 따라서 올랐는데 코인베이스는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서클 인터넷 지분을 갖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는 내용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요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관련 뭐 전문가 또는 뭐 이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장은 아니지만 뭐 주식장에 있으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겠구나. 우리 네. 일상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4번 뉴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클은 당연히 USDC에 관련된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발행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서클이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커머스 전용 온체인 결제 솔루션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SDC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솔루션을 공개를 했다는 건데 이거로 인해서 환전 수수료 없이 국경 없는 거래가 되고 달러 준비금으로 인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되고 손쉬운 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가 있었고 미국 뉴스 있고 홍콩이 있었고 그동안에 뭐 일본 있었고 뭐 계속 이게 얘기가 있는데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준비 자산에 따라서 통화량에 영향을 줄 것은 맞는 것 같다. 준비 자산이나 하면 기초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 베이스로 할 거냐, 국채로 할 거냐, 뭐 원화로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달러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이 만약에 쉽게 이루어지면 외환 관리는 우려가 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은행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되면 은행의 수익성과 은행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손질이 이루어지면서 가야지 이게 지금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없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서클의 관계자가 서클 인터넷입니다. 회사가 서클 관계자가 한국은행 및 국회 관계자와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를 하면서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큰 움직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하루 빼고 금요일 날 하루 빼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 있겠고 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74%, 2,972포인트. 그 직전의 고점이 2,998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 또는 요즘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3,000포인트를 뭐 찍고 조정 보이나 안 찍고 보이나 아니면 올라갔던 조정을 보이든 간에 이번 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후에 싱글 트라이를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시장은 이게 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네. 불과 우리 6월에 대선했잖아요 이번에. 네. 지금 6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네요. 예,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위쪽으로는 더 바라보고 있는 이제 강세 심리는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 갈 것이냐. 그리고 어느 시기쯤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사적으로도 질문을 받아요. 어제 점심 먹으면서 제 증권사에 있는 저 친구가 그런 질문을 좀 하길래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 주식 쪽 있는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선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뭐 이런 게 코리아 밸류업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과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약간 후퇴할 것이고 네. 어떤 것도 강력하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가면서 그러면서 강력하게 가느냐에 지수가 얼마나 더 강하게 가느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앞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진력이 시장의 힘과 동일하게 갈 것이다. 네.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코스피 0.7, 코스닥은 0.5% 올랐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 2,800억 정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약 2,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9%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였어요. 서로 좀 엇갈리는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두 종목 모두 4% 이상 상승했다가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어제 특이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이버가 JP모건의 비중 확대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네이버가 17.9% 올랐고요. 폭등한 거죠. 네. 카카오는 6.5%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전에 그 공지아님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테마가 강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모두의 AI 만든다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했는데 테마가 먹힌다는 거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 나오는 정책으로 인한 테마가 먹힌다는 얘기는 시장이 세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좀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네이버를 추천드리거나 관심 정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이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먼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분위기가 이쪽으로 또 테마가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JP모건에서 네이버의 비중 확대 목표 주가 27만으로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유가 신정부의 소버린 AI 구축에 주요 협력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네이버에 계시는 분이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부분하고 플랫폼 내 광고 및 이커머스 매출 성장이 올해 한 14% 전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에서 매출 성장으로 하여
이커머스 점유율 성장이 기대가 된다. 리스크 요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AI 모델 실행력이 부족하다. 검색 광고가 둔화되고 있다. AI 관련 사업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버린 AI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5년간 1조 원을 투입해서 모두의 AI를 만든다.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내용을 했더니 정프로님이 이거 뭐 이렇게 될까라고 좀 하셨던 거예요. 이게요. 네. AI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해서 국가대표 AI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모두의 AI 제공 및 국방 또는 공공산업 등의 특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테스트베드 코리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여기에 좀 참여해서 들어가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픈 AI 처음에 했던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국가 소버린 AI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AI의 큰 기업들 이미 먼저 치고 나간 기업들을 우리가 얼마나 추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어떤 했죠.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간 기업에서 또 튀어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뭐 카카오도 오르고 네이버도 오르고 했는데 이것만 오른 게 아니고요. 무슨 AI 뒤에 또는 AI 홀리 이런 AI자 붙은 거 있잖아요. 네. 어제 대부분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산업들 있잖아요. 네. 산업들 뭐 AI 헬스케어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게임 회사들은 향후에 되게 각광이 될 가능성도 있죠.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그런 데들이 어저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한 종목 하나가 있었는데 LG이노텍이 어제 정중에 9%까지 급등하고 AI 걸리고 AI래요. 뭐죠? 이노텍이요? VI 죄송합니다. VI 걸리고 그랬는데 AI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VI. 예, 근데 미국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이 규모는 처음에는 좀 작아요. 근데 전체 사이즈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카메라 모듈은 대표 주자가 LG이노텍과 삼성전기잖아요. 예. 이 두 기업이 향후에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뭡니까? 로봇의 눈이잖아요. 그렇죠.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이 커지면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 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에서 기대가 되는 쪽은 뭐냐면 그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전방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후방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전혀 진짜 이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인데 주식인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 산업의 전방 기업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스테이블 코인, 지역 화폐, 여기가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아주 그 주가 자체가 작거나 시총이 아주 작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뭐 20%씩 막 뜨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 종목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커요. 그렇죠. 워낙 큽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FMC 결과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 경기 둔화를 전망한다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름 이후에 관세 협상 결과 및 관세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워딩이 지금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에서 점도표는 올해 2회 인하 유지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4회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1회씩 각 1회씩 해서 2회로 후퇴한 부분이 약간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저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FMC 회의록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지정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당연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지금 태도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사실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란이 그 핵노축 개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오바마 대통령인가 바이든 대통령인가 때 민주당일 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때 1.9부까지 하게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요번에 안 된다라고 네. 또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락가락 했는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에서 공습하고 서로의 전쟁에 대해서도 약간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일단 협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직접 개입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 요 두 가지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견조한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혹시 반도체가 좀 움직이면 그러면 지수 상승에 좀 보탬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좀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지수 3,000포인트에 와 있고 라운드 피겨 가격에 와 있고요. 그리고 6월은 지금 반기 결산입니다. 이제 반기 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별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 차별화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심리는 강세 유지되고 있고요. 예. 아마 쉽게 이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지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미 3차 무역협상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안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GMO 규제 완화, 오타 하나 있네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지금 세 가지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상호, 품목 관세 이런 것들 다 면세해줘라. 뭐 이런 게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의 1, 2차 합계가 총 35조 원 규모로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조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급하기로 차등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우대로 추가 지원, 지역 화폐 추가 발행으로 인구 소멸 지역 할인율을 높이도록 설계, 지역 상품,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반영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예전에도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상공인과 지역에는 이게 많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성장률에 기여가 될지, 소비의 성장률에 기여가 될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분석 자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석유의 영구 차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도 2026년 6월 17일부터 파기해야 되고 굉장히 강하죠. 기존에 장기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파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기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근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EU 전체에서 내린 결정이니 그 기업이 이거를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2026년 1월부터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LNG 수입 전면 금지. 그래서 아마도 칠러 성향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표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가결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5번, 6번 뉴스 전해드렸고 7번 뉴스는 이제 조금 이게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저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국가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국민펀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AI 반도체 분야의 정부, 민간, 국민 참여를 결합한 국민펀드를 조성 후에 국민 펀드. 예,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약 3,200억 규모의 반도체 펀드 조성 후에 일반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로 만들어서 향후 이 펀드에서 수익에 따라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펀드에 참여하는 금액 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세제 혜택, 비과세하든지 세액공제한다든지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 종종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는 많이 해요, 이걸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되게 익숙치 않고 그리고 되게 시니컬하고 우리 이 투자자들이 네. 그리고 비판적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딱 이 얘기 나오자마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국민펀드 조성했다. 여기 이 펀드에 넣는데 나중에 손실 나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돈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펀드나 아니면 상품을 만들고 네. 그 상품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항상 이게 딱 하나 만들면 대통령이 가서 첫 번째 그 상품 계약서 서명하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꽤 이런 거 있었어요. 많이 근데 했었죠. 뭐 성공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술주의 반도체는 지금 뭐랄까 쟁걸음으로 빨리 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은 좀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펀드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어떤 게 많이 있었냐면 요번에 그 우리 밸류업 하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배당에 관련된 비과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펀드,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상품,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ISA도 그랬고요.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유도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 투자를 하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근로자 세제 혜택 상품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은행에도 그런 게 있고 이 주식시장에도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수요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시장을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퇴직연금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퇴직연금에서 소위 DC형에서 거기서 이제 펀드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직접적으로 ETF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성공 케이스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는 80% 정도가 아직까지 원금 보장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 아니 손실 나면 안 되잖아 거기 가서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은 롱텀으로 가져갔을 때 거기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펀드 또는 그런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의 우리 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시도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이제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째 뉴스는요. 나냐 테크놀로지의 대만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DDR4 가격 견적을 중단했다라는 이게 어제 날짜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격 견적을 중단했다는 게 뭐예요? 이 현물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얼마에 견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에 너한테 줄게. 이걸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삼성과 마이크론 등의 DDR4 생산 축소가 있는데 연말에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DDR4 현물이 아예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더 이상 안 판다? 이런 거죠? 안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가격을. 가격을 더 높인다? 예. 높여서 이제 견적을 내겠군요, 그러면. 가격 견적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있는 거 약간 쟁여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DDR5로 다 넘어가고 있어서 DDR4는 축소 또는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DDR4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DDR4에 맞는 호환성을 갖는 제품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런데 이 D램을 만드는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축소 또는 중단한다고 하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계속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DDR4 가격이 DDR5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반도체 섹터의 하반기에 좋지 않다라고 뭐랄까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이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사재기들이 없어지면서 하반기에 이익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굉장히 있고요. 네. 또 좀 좋게 보는 쪽은 이러한 과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AI, 즉 HBM은 계속 성장한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바톤 터치를 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워낙에 양쪽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럴 수 있다 얘기하지 않고 주장이 강해요. 양쪽 다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섹터들보다도 이 반도체 섹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중립적인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인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9번, 10번 뉴스는요. 중국 얘기인데 두 가지 다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 BOE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참전한다라는 뉴스가 전자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의 공식 명칭은 유리기판 패키징 기판 연구개발 테스트라인 프로젝트. 중국 입찰 정보 공개의 차이나 비딩이라는 곳에 봤더니 BOE에서 자동 광학 검사는 이제 미국 기업을 선택을 했고요. 무전에 구리도금 등 유리기판용 설비를 발주하기 시작한 거 보니까 중국이 유리기판 사업에 참전을 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인텔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중국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또 이것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여기가 시장이 더 커진다? 확장되겠다, 커진다라는 걸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벌써 나서는 거 보니까 이거 또 여기에 어떻게 오래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뉴스가요. BOE는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그 기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10번도 비슷한 거예요. 10번 뉴스도 중국이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2040년까지 현재보다 원자력 발전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중국 원자력 발전 협회 보고서인데요. 향후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로 현재 2배가량인 200기가와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에 61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첨부를 했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2030년대 말까지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원전 비중을 10%대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협회 보고서입니다. 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그동안 밀고 갔잖아요. 이쪽에 좀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 뉴스를 또 보면서 중국이 또 원자력 발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 뭘 나서서 네. 그냥 그 인구로 그 자본력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그쪽 산업이 막 일단 처음에 커져요. 되게. 그렇죠. 커지죠. 되게 커지다가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그냥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순간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관련된 뉴스에 요즘에 이런 뉴스가 좀 두 가지가 있어서 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와.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원자력 그다음에 유리기판 뉴스까지 전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퀴즈를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퀴즈. 네, 그건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방송에서 퀴즈를 내면 상품들을 드리잖아요. 상품이 없어. 상품 없는 퀴즈. 아무리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맞추셔도 네.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맞추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네. 그냥 맞추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난 맞았다. 재미로. 모르겠어요. 상품 없는 퀴즈. 네. 이걸 왜 내고 왜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비리그가 아닌 대학이 뭘까요? 하는 게 퀴즈입니다. 1번 하버드, 2번 MIT, 3번 예일, 4번 브라운, 5번 컬럼비아. 아니 상품도 없는데 저렇게 화면도 준비했어. 정말 너무 힘들다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맞추냐고요? 이유는 없죠. 그냥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정답이 맞습니다. MIT가 어딘지 아시죠? 매사추세츠. 네. 매사추세츠. 네, 거기에 있는 공대 굉장히 유명한. 거기가 아이비리그는 아닌 모양이에요. 다 맞추셨어요.
그래요? 맞춰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네. 자, 왜 이 얘기를 드렸냐? 3프로 미국 투어에서 요 아이비리그들을 요 하버드, MIT,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요 학교도 이제 간다는 거죠. 네, MIT 빼고 갑니다. 네. MIT 빼고 가? 네, MIT는 다 가 거기도. MIT도 가요? MIT도 가. MIT라고 뺄 수 없죠. MIT도 가요? 가서 또 한번 퀴즈 내야죠 거기 가서. 네네. 여러분은 아이비리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자, 여튼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 한번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외에도 뉴욕의 월스트리트도 방문하니까 거기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 링크 따라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